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그 4주 이제 세 번째 데이터와 지식 경영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제 그 강의 주요 소주제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어떤 그런 그 발전된 어떤 그런 이론들이나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이제 데이터 마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이터가 이제 가공이 되었을 때 정보가 되고 정보가 가공이 되면 이제 지식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에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관점이 지식 경영인데 지식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무엇인지 이제 당연히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와 아울러서 이제 데이터 마트에 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이제 좀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접근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걸 이제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에서 지식이라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조직을 경영을 하는 지식 경영이 있습니다. 용어상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조직을 경영을 하는데 도와주는 정보기술 기반이 지식 경영 시스템인데 이런 지식 경영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이클이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이게 뭐냐?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거지. 웨어하우스 영어로 적으면 데이터 우리가 이제 창고형 마트를 보통 이제 웨어하우스라고 하죠. 우리 그 예를 들면 어디야 저기 뭐 코스트코나 이런데 실제 그 코스트코 가면 창고처럼 생겼어요. 창고처럼 그렇게 뭐 인테리어 디자인을 많이 하지도 않고 천장도 엄청나게 높고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그 가게를 우리가 마트라고 또 표현을 하죠. 두 개가 목적은 비슷한데 규모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는 우리 저기 아마 뒤에 가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BI 일반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줍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무엇이냐?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기 안에 이제 포함된 어떤 다수의 기술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가지고 BI를 하는데 이 대부분의 다수의 기술들이 데이터 관리와 분석과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데이터 마이닝, 뭐 빅데이터 분석 다 포함됩니다.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뭐 대단히 광범위한 프로그램 기술 프로세스의 집합으로서 기업의 판단 과정, 즉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접속해서 분석하는 기술을 보통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BI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웨어하우스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개념, 의미적으로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제별로 분류된 여기 보시죠. 과거 데이터 저장소다. 과거에 발생한 데이터를 뭡니까?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측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향후 5년간의 매출을 예측을 한다. 그 예측이 어떤 판단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냐? 과거 데이터 분석입니다. 과거 5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매년 15% 매출 증가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17%가 있었다. 그런 추세에서
좀 더 노력하면은 더 플러스가 되는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트렌드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 유지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돈이 비싸다 그 말이죠. 돈이 비싸니까 일반 조그만 기업들 하기 힘들죠. 그래서 나온 게 데이터 마트입니다.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소위 말하는 어떤 영가 축소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전략적 사업 단위 여기 SBU, Strategic Business Unit 약자인데 전략적 사업 단위나 혹은 개별 부서 최종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설계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영가 축소판이다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쉽게 데이터니까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저장되어 있죠.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면 데이터 마트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케팅 우리 조직은 마케팅 데이터만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데이터 마트만 구축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훨씬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이게 뭐 사이즈가 뭐 차이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단위 아니면 소수의 그런 그 여기 BI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마트에서는 범위가 좀 더 작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마케팅, 뭐 금융, 재무, 저기 뭐 생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포함된다면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레임워크 상에서 보시면 여기 보죠. 원천 시스템이 나오지. 얘들이 뭐냐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운영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발생되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포스는 이제 그 뭐 포인트 오브 세일이죠. 그 판매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발생하는 그 데이터. 우리 뭐 편의점이나 뭐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있죠. ERP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어느 부서의 누군가가 ERP 시스템 상에서 문서를 올렸다. 새로 발생되는 시스템입니다. 레거시는 이제 오래된 시스템, 옛날 시스템으로서 그 있는 그 데이터들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데이터라고 여기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데이터들이 보시면 기업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큰 곳에 쭉쭉쭉쭉 다 화살표가 있죠. 다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사이에 여기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이거 출력 변형 입력 ETL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가 발생되는 그 원천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어떤 유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여기서 한번 걸어주는 겁니다. ETL 과정을 거쳐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있는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되어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정리정돈을 해준다. 쓸데없는 건 갖다 버리고 조금 약간 뾰족 튀어나온 거는 다듬어 주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업이 보통 어떤 시스템을 바꿀 때 기존에 쓰던 거에서 다른 걸로 바꿀 때 ETL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데이터의 유형이 새로운 시스템에 좀 안 맞거나 아니면 우리 한번 이사 갈 때 쓸데없는 것도 한 번씩 가구도 뭐 안 맞으면 버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똑같아요. 다른 곳에서 원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때 중간에 좀 정리해주는 단계를 거친다. 그 위에 메타데이터라고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about 데이터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메타데이터가 위에 있고 메타데이터는 이제 데이터의 품질이나 그리고 어떤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트가 목적을 충족시킬 것을 보장을 해주기 위한 어떤 거버넌스 프로세스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설명을 해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는 뭐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데이터 마트 형태로 가면은 이제 마케팅 데이터, 뭐 관리 데이터,
재무 데이터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한다는 거죠. 분류를 해서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 들어가면 예? 폴더 A 폴더, B 폴더, C 폴더, D 폴더. 예? 이게 뭐 이번 학기, 2학기 경영정보론 강의, 뭐 아니면 여기 뭐 기업윤리, 운영관리, 중급회계 예를 들어서 예?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C 안에는 경영정보, 기업윤리, 운영관리, 중급회계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폴더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뭐 과제나 뭐 공부할 것들 이쪽에 다 분려서 넣는 거죠. C가 기업 데이터 웨어하우스면 안에 폴더는 이렇게 데이터 마트 형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컴퓨터는 이제 사용자들입니다. 사용자들. 사용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접근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 뒤에 뭐 데이터 마이닝이니 OLAP 이거 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예. 이제 온라인 애널리틱 프로세스인데 뒤에 가면 나오고 DSS는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고 이제 앞에서 제일 처음에 아마 나왔을 거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접속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의 기본 특성이 먼저 이제 기업 차원 및 주제에 따라서 조직된다. OLAP 온라인 분석 연산을 사용한다. 통합, 시간 변화, 비휘발성, 다 차원적이다. 기업 차원 및 주제에 따라서 조직된다는 말은 데이터가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고객, 판매자, 제품, 가격, 뭐 지역 이런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온라인 분석 연산은 전형적으로 이제 기업 데이터베이스는 거래 처리를 뭐 지향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비즈니스 거래가 발생하자마자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온라인 거래 처리 시스템.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처리한다 해서 온라인 거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요 목표가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온라인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처리해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 OLTP 여기가 OLTP입니다. OLTP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해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그 트랜잭 거래를 처리해 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데이터는 그런 형태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OLTP 이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제작되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목적 자체가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분석 연산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즉 온라인 분석 연산은 비즈니스 데이터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뭐 온라인상에 주문을 하나 했죠. 그걸 처리해 주는 역할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온라인에서 뭐 누가 하나 고객이 주문을 하면 데이터가 발생했죠. 다른 고객이 데이터 뭐 주문하면 또 데이터 발생하죠. 그걸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 사용자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걸 가지고 경영진이 지난달에 고객들은 어떤 제품을 온라인에서 더 주문을 많이 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통합은 다수의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주제 중심으로 통합된다. 다음에 시간 변화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존해주고 최신 데이터만 저장하는 그런 그 거래 처리 시스템, 거래 시스템은 최신 데이터만 이제 가지고 있죠. 그 시스템하고 다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는 이제 몇 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이제 기업의 어떤 과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비휘발성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는 이제 비휘발성이다. 즉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를 변화시키거나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적이다라는 말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다차원적인 구조를 갖는데 비즈니스 데이터는 그 테이블 2차원적인 구조였죠. 여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다차원적인 구조입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다차원 구조라고 해서 이 구조가 행과 열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분석할 건덕지가 더 많다는 거죠. 이걸 이제 표현해 주는 게 보통 이제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데 이 뒤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여기 요 원천 시스템 통합 저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러한 그 어떤 그림적 표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행과 연료된 표, 2012년도 제품 지역 판매량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고, 13년도, 14년도, 세 개 연도에 걸친 어떤 그 제품 지역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여기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데이터 그게 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다차원적인 걸 이제 큐브 형태로 표현하는데 세 개 연도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죠. 여러분들 그 큐브 있죠, 큐브하고 그 색깔 맞추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막 돌리죠. 돌리면 색깔이 막 여러 개로 막 다 짬뽕이 되죠. 소위 말해서. 그 여러 개 짬뽕된 그 면 하나하나가 어떤 새로운 그 정보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딱 보면 요 앞에 그 비즈니스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똑같죠. 내 눈에 보이는 거. 2012년도 겁니다. 이거 2012년도 거 여기 맨 앞에 있죠. 13년도 거를 보려고 하면은 이 큐브를 막 돌려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큐브에 연도별로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요 위칸 있죠, 위칸. 이걸 이렇게 돌리면 또 다른 면이 보이고, 요 위에 걸 또 이렇게 돌리면 또 다른 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입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여러 어떤 데이터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2년도에 데이터, 13년도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서 좀 다른 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해놓은 거고, 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이제 좀 더 풀이해서 이제 표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관계형은 눈에 보이는 게 다인데 다차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다른 면들이 이제 조합이 되어서 나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된 그런 기술들은 실제 그 우리 학부에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쪽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된 내용에서 좀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수업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일반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아니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강화이 돼서 활용이 되면 이제 지식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그 먼저 지식 경영의 개념, 그 다음에 지식 경영 시스템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M 지식 경영은 그 개념이 보통 기업은 뭐 자기들이 소유한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지식, 특히 이제 정리되지 않은 형태의 지식을 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기업이 좀 더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자본의 한 형태로서 지식이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뭐 또한 성장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보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식 경영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비구조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조직 어떤 그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그런 그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조직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받자 하는 그런 그 개념이 깔려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그 지식이라는 거는 뭐 정보 기술에 있어서 그 의적으로 이제 지식은 실제 데이터 정보와 다른 개념인데 지식은 축적된 겁니다. 정보가 축적되었을 때 지식은 뭐라고 하나 그 하루 아침에 딱 지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노하우처럼 이제 생겨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지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지식에는 이제 명시지와 암묵지 아니면 이 명시지를 형식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명시지와 암묵지를 제가 여기 우리 어디 바닷가에 이렇게 딱 하면 조그맣게 섬이 있죠. 섬 눈에 보이는 거, 여기 배가 있고, 섬 밑에 가면 이제 또 요 밑에 이제 막 이렇게 있겠죠. 안 보이는. 명시지 암묵지는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끝입니다. 명시지, 형식지는 어떤 객관적, 이성적, 기술적 지식을 말하고, 기업에 있는 이런 그 명시지는 뭐 기업이 만들어 놓은 정책이나 절차나 가이드라인, 보고서, 제품, 전략, 목적,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명시지, 형식지다. 즉 이 파트죠. 이 파트. 우리 눈에 보이는 섬, 바닷가 위에 보이는 파트. 암묵지는 어떤 주관적 혹은 객관적 경험의 누적이다 해서, 기업에서 암묵지는 어떤 그 기업의 경험이나 뭐 깨달음, 전문성, 노하우, 기업 비밀, 실력, 이해, 교훈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TV 프로그램 상의 생활의 달인 이런 것들 보면, 생활의 달인에 나오신 분들은 어찌 보면 암묵지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러한 그 형식지는 뭐 나와 있으니까 암묵지를 잘 모아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게 이제 지식 경영 시스템이거든요. 기업 내, 기업 간 지식 경영을 체계화시키고 향상시키며 촉진하기 위해서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네트워크의 다른 종류입니다. 그다음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현대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 해서 최고의 실천 방법,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방식을 쓴다 해서, 지식 경영 시스템은 주는 기업에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활용하는, 그걸 통해서 제일 효과가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자. 이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은 형식지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조직에서 업무 처리 방식, 아니 품질 검사 방식,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항상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 직책에서, 그 직업군에서 뭐 한 20년, 30년 일한 사람들은 본인만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암묵지를 잘 이제 체계화 시켜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자 하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지식 경영 시스템이고, 자, 이런 지식 경영 시스템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제 KMS 사이클은 6단계를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지식 생성, 획득, 정제, 저장, 관리, 확산이다. 마지막에 확산입니다. dissemination. 어떤 사람의 지식을 다 확산시키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이제 조정된다. 생성은 직원들이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결정하거나 어떤 노하우를 개발할 때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 이럴 경우는 외부에서 지식이 유입될 때도 있습니다. 획득은 어떤 새로운 지식의 가치가 인정이 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제 제시되었을 때, 이 새 정제는 새 지식이 적용 가능하도록 이제 변환이 되고, 자, 이러한 그 정제 과정에서는 앞에서 나온 암묵지와 형식지가 서로 암묵지가 이제 형식지처럼 그 포맷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은 유용한 지식을 이제 타당한 형태로 지식 저장 장소에 보관을 할 수 있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고, 관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도서관처럼 지식은 이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계속 갱신이 돼야 되죠. 도서관에 있는 어떤 책들은 오래된 책들에서 이제 새로 나온 책들 이제 계속 갱신하는 것처럼, 확산은 이제 지식은 유용한 형태로 기업에 그것을 이제 필요하는 모든 사람한테 어디서나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법이 제공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또 이제 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식은 이런 그 6가지 어떤 방법이 지속적으로
조직은 계속 정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지식을 산출해내고 그걸 잘 관리를 해서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절차, 규정, 규제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도 안 바꾸려고 하는 게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실제 여러분들 뭐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뭔가 맞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왜 개선을 잘 안 하죠. 예. 그런 문화가 또 있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뭐 간단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과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대기업 위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작게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마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 그 광경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무엇이 틀린지에 대해서 그 다차원적인 구조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식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지식 경영 시스템의 6가지 어떤 그런 활동들이 계속 사이클, 즉 수행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조직의 어떤 그 뭐 우리 개인이나 조직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라고 하죠. 뭐 인터넷도 네트워크고 인트라넷도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 종류들에 대해서 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가 유선이냐 무선이냐 또 나눠지는데 무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전송 기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문헌은 우리 교재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